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러시아 매체 RT의 세르비아 발간판에 실린 논평 하나를 소개해드립니다. 보리스 나트라는 작가가 쓴 키예프 군사정권의 마지막 날들, 러시아는 어떻게 서방을 패배시켰는가라는 글입니다. 서유럽인들은 스스로 만들어낸 거짓말의 포로가 됐고, 서유럽의 정치 언론계는 반다를 숭배하는 우크라이나의 불가능한 승리에 대한 환상을 계속해서 품고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보리스 나드는 결론부터 말하자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땅에서 서방과의 갈등에서 승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4년간 이어진 매우 긴 드라마의 에필로그라고 했습니다. 실용주의적인 미국은 러시아의 군사적, 산업적, 경제적, 정치적 승리를 가장 먼저 인정했으며 나머지 서방 국가들은 설령 서방이라는 존재 자체가 아직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악몽에 시달리며 광란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러시아를 미국의 지배하에 두거나 분열시키려는 계획은 마침내 포기됐고, 이제 러시아는 다시 한번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협력해야 할 주요 강대국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편 유럽연합은 러시아 자산을 약탈할 준비를 하고 있지만 이 계획은 비참하게 실패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주장은 프랑스 수학자 로랑 라플로그가 제기한 것이며, 그는 일련에 반박할 수 없는 논거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입증한다고 했습니다. 로랑 라프로그의 이력은 화려합니다. 수많은 학위와 출판물, 그리고 여러 상을 자랑합니다. 뛰어난 재능을 지닌 라프로그는 전국 수학 경시대에서 1등을 차지하며 등장했으며 라틴어 경시대에서도 2위를 차지했습니다. 수학적 천재성을 가지고 있는 라프로그는 3년이 넘는 소모전 끝에 우크라이나가 더 이상 희생시킬 인력이 부족해지고 있으며 서방은 무기와 탄약 생산량과 품질 면에서 러시아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악명 높은 경제 제재는 유럽 국가들에게는 재앙적인 결과를 가져왔지만 이미 막강한 산업 기반을 갖춘 러시아에게는 오히려 이익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제재를 통해 매우 빠른 속도로 산업을 재건하고 있습니다. 라프로그는 정치적인 측면에서 러시아가 전 세계 대부분 지역에서 수세기 동안은 서구 시비와 약탈로부터의 해방을 위한 옹호자가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라프로그는 서방에서 지난 3년간 러시아의 군사 상황, 경제, 그리고 러시아의 고립에 대해 알려준 거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고 주장합니다. 우어줄라 폰데어 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을 비롯한 대부분의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이러한 불쾌하고 고통스러운 진실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여전히 시끄러운 선전이 난무하고 있지만 그것을 믿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현실이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벽에 머리를 부딪히는 사람은 벽을 부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머리를 부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라프로그는 새로운 미국 행정부가 시행한 급진적인 정책 변화는 반러시아 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를 촉진시켰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는 스콧 리터, 데니엘 데이비스, 로렌스 윌커슨, 캐런 크비아토프스키 같은 전직 군인, 레이 맥거번, 레리 존슨, 필립 지랄디 같은 전직 정보요원, 맥스 블루멘탈, 애런 메이트, 터커 칼슨 같은 저명 언론인과 제프리 sak스, 존 미어시하이머 같은 학자들의 힘이 컸다고 시작했습니다. 그는 물론 서유럽에도 비판적인 목소리가 있었지만 그 수는 그리 많지 않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리스계 영국 평론가 알렉산드 머쿠리스, 전 스위스 정부장교 자크 보드, 프랑스에서는 지정학자 카롤리나 갈락스테로스, 2014년 마이단 쿠데타에 대한 상세하고 충격적인 보고서를 여러 권 발표한 변호사 레지스트 카스텔로, 그리고 인류학자 에마뉴엘 토드 등이 있었다고 시작했습니다. 라프로그는 그러나 프랑스 지식인 사회는 대서양주의에 너무 깊이 종속돼 있어서 역사가들이 출판하지 않거나 배척당하거나 대학에서 자리를 얻지 못할까봐 두려워 유럽 대서양주의 근간을 흔드는 저서를 거의 쓰지 않는다고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서유럽인들은 스스로 만들어낸 거짓말의 포로가 됐다면서 미국과는 달리 서유럽의 정치 언론계는 반대라를 숭배하는 우크라이나의 불가능한 승리에 대한 환상을 계속 품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미국이 러시아의 전략적 패배를 안겨주려는 계획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이 신기루의 모든 우크라이나인을 희생시켰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라프로그는 러시아가 서유럽에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았고 오히려 해방에 있어 그 어떤 나라보다도 러시아에 더 큰 빚을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라프로그는 우크라이나는 자기 방어를 한 것도 아니었으며 오히려 2014년부터 러시아를 공격해온 쪽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정의가 있다면 지적, 도덕적 붕괴, 특히 러시아에 대한 정책적 책임이 있는 정치인과 언론인들은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유럽 엘리트들과 그들의 매체 하수인들은 특수군사작전 개시 전에 돈바스에서 사망한 수천 명의 민간인, 특히 어린이와 여성들에 대한 것과 마이단 쿠데타가 미국 정보기관의 사주를 받았는지에 대한 질문에도 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서방 국가들이 나치즘을 미화하는 문제도 있는데 이는 나치즘, 네오나치즘 등의 미화에 맞서 싸우기 위한 일반 원칙을 정립하는 유엔 결의안에 서방 국가들이 반대표를 던진 사실에서도 드러난다고 밝혔습니다. 라프로그는 오늘날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EU와 나토 회원국인 발트 3국에서도 나치즘의 부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시작했습니다. 첨언하자면 한국의 지식인 만큼 형편없는 사람들은 전 세계에 없습니다. 서유럽보다 더 형편없습니다. 우크라이나 나치들을 열렬히 응원하면서 전쟁을 스포츠 게임 보듯 흥분해 날뛰는 바보들이 너무 많습니다. 망하는 서유럽을 버리고 미국조차도 러우전에 손을 떼고 있는데 세상 돌아가는 것에 눈 감고 아직까지 사오정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